예.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은 Learning in Gated Neural Networks라는 이제 논문입니다. 아 제가 이제 모티베이션을 좀 설명을 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feed forward network이라고 하면 이제 인풋이 들어와서 아웃풋이 나가는 이런 이제 네트워크가 되고, 또 recurrent unit은 그 중간에 스테이트이 있어서 아웃풋에서 다시 인풋으로 돌아가는 이 스테이트 그 피드백 룹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gated recurrent unit이라고 하면 그 스테이트로 들어가는 거라든가 아웃풋에서 스테이트로 들어갈 때 G, 그리고 또 스테이트에서 다시 인풋으로 돌아올 때 R, 이라는 두 가지 게이트이 이렇게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팅 메커니즘이 이제 사용되는 이제 한 예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티베이션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gated recurrent unit 을 잘 보면, 마지막에 제가 오늘 슬라이드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을 잘 보면, 이번에 이제 스냅샷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스냅샷을 우리가 Mixture of Expert MOE 모델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완전히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 스냅샷을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것이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대부분의 슬라이드들은 Mixture of Expert 그 MOE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어 그 MOE 모델하고 이제 Gated Recurrent Unit GRU하고의 커넥션에 대해서 쪼끔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MOE 모델은 1991 년에 처음 이제 논문에 소개됐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서는 MOE 모델에서 가장 간단한 캐노니컬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풋이 이제 X고, X는 이제 벡터가 될 수 있습니다. 벡터나 뭐 이미지도 될 수 있고요. 매트릭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Y는 이제 싱글 스케일러입니다. 그래서 이건 리그레션 문제로, 지금 리그레션 문제에 관한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X가 들어오고, 대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여기서는 두 개 엑스퍼트가 있을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두 개 엑스퍼트 아 두 개 엑스퍼트가 있을 때 설명하는 건데요. 근데 그 하나는 이제 A1 트랜스포즈 X고 하나의 엑스퍼트가 있고, 그다음에 G 두 번째 엑스퍼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컴바인이 돼서 다시 Y를 이제 리그레스하는 모델인데, 원래 이제 그냥 뉴럴 네트워크, 그냥 이게 이제 중간에 이 F나 1-F 이 스케일러가 없으면 그냥 투 노드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데, 여기 중간에 X 인풋을 똑같은 인풋을 통해서 또 하나 그 통과하는 옆에 이제 게이팅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게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인풋을 가지고 그 인풋을 통해서 나오는 f of WTX가 이제 F 또는 1-F 이런 이제 값을 가지고 그 값을 이제 각각의 엑스퍼트와 이제 곱해서 더한 것을 통해서 이제 Y를 리그레스하는 그런 모델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F나 G는 이제 predefined function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W랑 A1, A2를 이제 learn하게 됩니다. 그래서 F는 뭐 시그모이드, 지금 이제 두 가지 엑스퍼트인 경우에 보여줬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도 되고, 이제 K개가 되면 소프트맥스도 될 수 있고, 또 G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non-linear activation도 될 수 있고, 또는 다른 non-linear activation도 될 수 있습니다. 탄시라든가 렐류.
이런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게이링 네트워크가 없으면 그냥 이제 투 노드 뉴럴 네트워크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게이링 네트워크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MOE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게이링 네트워크가 없으면 이게 그냥 평범한 스탠다드 리그레서 모델이 되잖아요. 리그레션 하는 모델이 되잖아요. 그러면 게이링은 기본적으로 어느 엑스퍼트를 사용할 건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 값이 이제 0하고 1 사이가 되니까 클래시파이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그레서하고 그다음에 게이링 네트워크의 클래시파이어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91 년에 이제 처음 소개가 되고 나서 MOE 모델이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사용이 됐는데 지난 25년, 25 plus years 동안 특별히 이제 실제로도 좀 잘 사용되고 했는데 이제 각각의 이 parameter를 그래서 지금 이제 W, A1, A2가 실제로 parameter에 대해서 provable learning 알고리즘이 아직 있지 않았었어요. 그 되게 theoretical하게 이게 정말로 이 parameter들이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알고리즘이 그게 없었거든요. 컨벤셔널하게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이 있었는데 EM도 사용하고 gradient descent 사용하고 다 사용했는데 이제 실제로 그 정말 컨버전스 되느냐, 컨버전스 프루프가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 MOE 모델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제 y given x의 probability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또 특별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x를 가우시안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각각의 이제 가우시안 이 각각의 엑스퍼트의 아웃풋이 이제 가우시안이고 그리고 특별히 미는 엑스퍼트 이제 우리 non-linear activation 나온 G of ATX가 되고 그리고 각각 시그마 텀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금 이 F 또 1-F 값이 이제 multiply 되고 그다음에 두 텀이 sum 된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n개의 IID 샘플이 있을 때 x가 벡터가 됐고 y가 이제 스케일러인데 그런 샘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진짜로 여기서 우리 파라미터 A1, A2 리그레서하고 그다음에 W 게이팅 이 파라미터를 진짜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theoretical guarantee가 있는가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답을 하려는 게 이 논문의 이제 주된 메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이 MOE 모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MOE 모델이 이제 클래시파이어하고 리그레서하고 같이 있는 모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rtificial한 이런 two dimensional 오른쪽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면 두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어떠한 이 중간에 그린 라인을 스트레이트 라인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어느 어 어느 색깔의 클라우드에 속하는지 결정을 하면 그 클라우드 안에서는 이제 각각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 클라우드 안에서는 또 리그레션 문제를 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잘 좀 보면 기본적으로
이 만일 우리가 리그레서를 알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클래시파이어를 알면, W를 알면 그다음에 리그레서를 학습하는 게 쉽고, 또는 반대도 그렇게 가능하죠. 먼저 어떤 게이링을 먼저 알면 또 리그레서를 하는 것도 쉬운 문제,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만 근데 두 가지를 이제 합쳐놨을 때 이제 그리드락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 합쳐놨을 때가 우리가 좀 문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키 아이디어는 게이링 파라미터를 먼저 배우면 그냥 뉴럴 네트워크처럼 되니까 그냥 리그레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반대로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모듈 스트럭처를 어떻게 사용해서 이 문제 지금 조금 더 이제 이 오픈 퀘스천에 답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지금 큰 질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두 가지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럼 우리가 알고리즘을 한번 디자인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알고리즘 디자인. 그래서 원래 이임이나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컨버전스 프로퍼티가 없으니까 그거 말고 실제로 컨버전스 프로퍼티도 있고, 실제로 정말 이 파라미터가 리커버러블한 그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자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대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두고 그럼 로스 펑션을 우리가 바꿔보자. 근데 로스 펑션을 바꾸는데 그냥 원래 클래시컬 어프로치는 그냥 싱글 로스를 사용하잖아요. 싱글 로스를 써서 두 가지 파라미터를 다 이제 런을 하는데, 약간 좀 각각 파라미터에 따라서 세퍼레이트 로스를 사용해서, 이게 약간 좀 특이한 방법이거든요. 세퍼레이트 로스를 사용해서 컨버전스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해서 로스 펑션을 디자인해보자. 두 가지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프로치 전부 다 이제 인풋 X가 가우시안인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는 방법들이 지금 이제 처음에 설명한 것도 그렇고, 그림도 제가 이제 K가 엑스퍼트가 엑스퍼트가 두 개일 때에 대해서 했는데, 예,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엑스퍼트가 K인 경우, 지금 이제 왼쪽에 그림이 엑스퍼트가 1 to K가 있고, 그 다음에 게이링 네트워크가 소프트맥스를 가질 때,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어플라이가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믹서 오브 엑스퍼트가 하이라키가 있을 때, 지금 오른쪽 그림에 레벨이 두 개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게이링 네트워크에서 이쪽에 하이라키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또 그 두 MOE에 또 합쳐져서 또 게이링 네트워크 하나 있고, 그래서 레벨이 두 개인 경우, 이 경우에도 이제 어플라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좀 먼저 보면요, 이제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왼쪽에 제가 한 두 슬라이드 전에 설명했던 부분이 y given x probability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 문제가 이제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그럼 좀 이렇게 심플러 모델에 대해서 먼저 좀 보자.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할 수 있는지 좀 인투이션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F1 F를 그냥 P하고 1 P로, 그러니까 X의 그 인풋을 통해서 우리가 런하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그냥 P하고 1 P 이제 픽스된 거죠. 예, 그런 경우는 이렇게 바꾸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generalized 된 리니어 모델의 믹스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P하고 1 P를 모를 때 우리가 P, Y given X를 어떻게 배우냐? 그게 이제 그 prior work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method of moments라고 2016년에 발표된 논문에 보면 이
경우, mixture of GLM인 경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method of moment를 사용해서 이제 이거를 이거를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tatic의 prior work에 빌드업해서 나중에 여기 있는 어떻게 그런 method of moment를 이제 오른쪽에 적용해서 풀었는지 보고 그걸 조금 더 디벨롭해서 이 왼쪽에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MOE 경우에도 어떻게 패러미터를 런할 수 있는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방향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method of moments가 그럼 뭔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ethod of moments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x하고 y 그러니까 x하고 y에 어떤 코베런스가 있다고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x하고 y가 이제 있다고 할 때 이제 이 지금 x, y의 어떠한 형태의 제너럴한 코베런스의 expectation이 어떤 이제 텐서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요. 그 텐서가 각각 랭크 1인 여기서 이제 third order supersymmetric이라고 하는데 third order supersymmetric이라는 게 이제 지금 랭크 1 여기서 A라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텐서에 지금 이게 3번 곱해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이제 랭크 1 이런 각각 블루 이거죠. 각각 A1, A1, A1인 거죠. 이거의 그 썸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텐서를 이런 sum of third order supersymmetric 텐서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그 티피컬한 tensor decomposition 들을 사용해서 툴을 사용해서 AI third order supersymmetric한 AI를 리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그럼 궁금한 건 이 psi 펑션이 x하고 y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x하고 y에다가 어떤 psi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샘플들에 대해서 에버리지 취한 거를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off the shelf tensor decomposition에 넣으면 AI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psi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건지 궁금한 거죠. psi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거면 이런 AI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런 이제 지금 왼쪽에 이게 지금 이제 모멘트잖아요. generalized 모멘트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psi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걸까 이제 스타인스 레마를 사용해서 psi를 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그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린 부분들이 지금 이 논문에 이제 소개됐던 내용입니다. 스타인 레마가 그럼 뭔지를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하면요. 이제 원래 클래시컬한 스타인 레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x가 가우시안일 때 우리가 x의 어떤 펑션하고 x하고 곱한 거 이제 지금 이 f of x가 y가 될 거고 x가 이제 x 인풋이 되겠죠. 여기서는 레이블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두 가지 두 가지 프로덕트 한 거에 expectation 구하는 거는 실제로 이 f of x의 그레디언트들의 에버리지를 구한 거랑 같다. 이게 스타인스 레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지금 f of x 여기서는 지금 x하고 y가 됐고 지금 하나의 이 psi 펑션의 예를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이.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클래시컬한 이제 오리지널 스타인스 레마고 이 논문에서 메서드 오브 모멘츠를 하면서 이 스타인스 레마를 더 익스텐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세컨드 오더 스타인스 레마고 그다음에 third 오더 스타인스 레마가 되는데 세컨드 오더 스타인스 레마는 이제 이거를 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d 디멘셔널 아웃풋을 가져오는데 여기서는 d by d 아웃풋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third order 스타인 렘마에서는
tensor output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어떤 그냥 x를 바로 세컨드 오더에서 x를 바로 하지 않고 XX 트랜스포즈 해주고 거기서 아이덴티티 빼는 게 그러면 그 세컨드 그레디언트들의 에버리지가 같다라고 지금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third order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3번 이제 한 거죠. 그때는 어떤 스콜 펑션 S3 of x를 구합니다. 스콜 펑션은 지금 이제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스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이 FFX를 한 것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3번 third order gradient하고 average가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third order supersymmetric이 만족하는 그런 사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제 GLM 문제에 있어서 잘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이 세 번째 third order 스타인스 렘마까지 만들고 이거를 실제로 어플라이 했더니 이런 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게 이 논문의 Method of Moments의 이제 키 포인트거든요. 키 리절트거든요. 그래서 이 third order 스타인 렘마를 가지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mixture of GLM일 때 지금 저희가 지금 조금 쉬운 경우에 대해서 심플한 모델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니까요. third order 스타인 렘마를 했더니 A1 이쪽에 supersymmetric한 third order supersymmetric한 A1 나오고 그다음에 second term으로 A2가 나오고 그리고 A1, A2에 그 지금 크로스 텀이 다 없어져요. 캔슬이 되고 예. 그리고 또 이 크루스컬 티어럼은 또 이거보다 훨씬 거의 스타인스 레마, 오리지널 스타인 레마가 있을 때 하고 비슷할 때 나왔던 티어럼인데 이렇게 하면 A1하고 A2를 유니크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이제 유니크하다라는 걸 또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그냥 이 지금 왼쪽에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이 익스펙테이션에 탄설 디컴포지션 했을 때 나오는 솔루션이 유니크해야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GLM일 때는 아무래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를 그 프라이어 웍에서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방법을 MOE 지금 믹스 오브 엑스퍼트에 까지 익스텐션 할 수 있는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슈퍼시메트릭한 텐서를 구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질문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약간 보셨겠지만 어떤 이제 이런 여기선 스콜 펑션도 있고 S2도 있고 X도 있고 어떤 이제 펑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펑션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해봤는데 앞에서는 이제 그냥 우리가 여기서는 보면 그냥 y에다가 스콜 펑션을 곱한 이런 것으로 했어요. GLM일 때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해봤는데 여러 가지를 이제 해봤는데 y를 그대로 넣었더니 되지 않고 근데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는 g가 우리 게이팅 펑션이 들어가면서 GLM하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g에 대해서 각각의 g에 대해서 지금 약간 큐빅 폴리노미얼을 y, 그러니까 레이블을 큐빅 폴리노미얼을 통해서 이제 트랜스폼을 하는 거죠. 지금 y 이런 큐빅 폴리노미얼을 해서 그리고 스콜 펑션을 구했더니 스콜 펑션을 곱하더니 그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되게 나이스한 또 이렇게 슈퍼시메트릭한 이 지금 텐서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걸 지금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의 그 중요한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폴리노미얼인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폴리노미얼인 경우에 그러면 지금 알파하고 베이라가 있는데 알파 베이라는 각각의 이제 g를 어떤 걸 사용했느냐 리니어를 사용했냐 시그모이드 밸류 어떤 걸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알파하고 베이라가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정해지면 약간 인투이션은 기본적으로 이 각각의 그 G,
G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유니크하게 나오려면 A1, A2의 크로스 텀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텀들이 없어지는 그런 알파하고 베이라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이 좀 디테일한 부분이 논문에 나오는데 하이 레벨 아이디어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알파와 베이라를 각각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리니어 각각 G에 따라서 알파가 베이라는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고, 예, 풀 수 있고, 또 이거 그러면 왜 우리가 큐빅 폴리노미얼까지 우리가 보게 되느냐? 그러면 큐빅 폴리노미얼이 약간 그 헐마이트,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헐마이트 폴리노미얼은 아니지만 되게 헐마이트 폴리노미얼처럼, 이제 헐마이트 폴리노미얼이라는 게 헐마이트 폴리노미얼을 이너 프로덕트 하면은 다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헐마이트 폴리노미얼처럼 각각의 크로스 텀들을 다 제로 아웃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제 하이 레벨 그 인투이션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저희가 지금 이제 알고리즘 디자인이 가장 그 목표였잖아요. 맨 처음에 그럼 알고리즘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리그레스를 배우고, 그러니까 게이링 파라미터에 상관없이 리그레서를 맨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 게이링은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그냥 트래디셔널 스탠다드한 메서드를 쓰게 됩니다. EM을 써도 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도 되고. 그렇지만 리그레서를 배우는 거는 첫 번째 똑같은 샘플, 여기가 지금 가우시안 IID 샘플이 들어왔을 때 X하고 Y 페어가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T3 hat, 지금 이건 지금 헐마이트 폴리노미얼로 표현한 건데요. 지금 여기서 이건 T3 이걸 나타냅니다. 이거를 구하고, 그럼 이걸 구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T3에 대해서 이거 rank 2 tensor decomposition 하면 A1과 A2, 우리가 원하는 A1과 A2 햇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T3는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샘플, 인풋 샘플로부터 T3를 구하고 이거 러닝 하는 거죠. 근데 특별한 rank 2 decomposition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논문에서 가장 컨트리뷰션이 두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T3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지금 H3, H3, 헐마이트 3, 헐마이트 third order 헐마이트 폴리노미얼 같은 거하고 third order 스콜 펑션이랑 곱한 거의 그 썸으로 해서 T3 햇을 구하고, 두 번째 마지막 이 rank 2 decomposition은 그냥 off the shelf 그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그냥 툴박스를 그냥 그 텐서 디컴포지션 툴박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두 번째가 중요한 이제 컨트리뷰션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proof of convergence가 있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 파라미터가 실제로 원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synthetic 데이터 할 때는 우리가 각각의 그 데이터들의 그 실제로 우리가 그 알고리즘이 컨버지 해야 되는 값을 알잖아요. 파라미터의 값을 아니까 그 두 가지로 다 해서 이제 논문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알고리즘 자체는 이런 알고리즘이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럼 우리가 로스 펑션을 디자인해 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방법의 좋은 거는 이제 그런 theoretical한 understanding을 더 가져올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러닝 알고리즘이 좀 다르잖아요. 티피컬한 그런 스탠다드한 러닝 알고리즘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그냥 사용하고, 또는 그러고 로스 펑션을 우리가 바꿔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두 번째 어프로치가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어프로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 어프로치는 좀 어떻게 다르냐. 우리 흔히는 이 MOE 문제를 할 때 L2 로스라든가 로그라이크 로스를 L2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어, 그 가장 큰 그 스탠다드 어프로치의 다른 부분은 대부분 이제 A 그 리그레서하고 그다음에 지금 W 게이팅 파라미터를 할 때 그냥 싱글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L2 로스를 사용하거나 로그라이크 로스를 사용하거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는 각각 그 A하고 리그레스하고 W
게이링 패러미터인데 각각 세퍼레이트한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림인데요. 샘플 x하고 y가 들어왔을 때 어떤 스콜 펑션 통하고 쿼드라틱 트랜스폼 통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 첫 번째 방법보다는 프리 오더 텐서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약간 fourth order 텐서 로스를 사용해서 L4라는 L 언더스콜 L4라는 거를 사용해서 L sub 4라는 걸 사용해서 리그레서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 리그레서 구해진 거를 두고 그다음에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이제 로스를 바꿉니다. 같은 XY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게이링 패러미터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이제 색다른 어프로치인 거거든요. 어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여기 두 번째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고 첫 번째는 이제 폴스 오더 텐서 로스니까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한참 이제 소개하는 게 논문에 되게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하나로 이제 좀 한 슬라이드로 좀 스케줄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리그레서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게 L4 로스가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좀 간단한 경우 linear expert인 경우 지금 A1X하고 A2X의 G가 이제 linear activation인 경우입니다. 지금은 다른 건 똑같고요. 그런 경우에 똑같이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방법 할 때 소개했던 스타인스 렘하고 그다음에 fourth order Hermite polynomial하고 그 사용해서 그게 T4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스콜 펑션은 fourth order가 됐고 여기도 fourth order Hermite polynomial을 시그마가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하면 이렇게 또 fourth order supersymmetric한 A1하고 A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T4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T4를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T4를 베이스해서 지금 L4를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L4 좀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 L4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람다하고 뮤가 있는데 람다는 이제 그 A의 노멀라이제이션 텀이 되고요. 예, 이 노멀라이제이션 텀이 되고요. 람다하고 뮤가 좀 큰 밸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할 때. 예. 그래서 이거를 쪼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두 번째 라인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Fourth order Hermite polynomial처럼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스타인 렘마를 쓰면 실제로 이제 L4를 구할 수 있다. 근데 L4가 이제 L4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가 실제로 이제 왜 L4가 좋은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L4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네 가지 프로퍼티를 가지게 되는데 그 네 가지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제 어 이 네 가지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거에 또 prior work이 있어요. 그래서 예 실제로 제가 방금 전에 소개했던 이러한 어 이런 지금 이제 separate loss를 써 가지고 실제로 이런 parameter learnability를 프루프하는 그런 논문들이 꽤 그 prior works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single layer라든가 two layered neural network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런 툴들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MOE 문제에서도 이제 하는 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툴들을 사용해서 이제 하면 어떤 프로퍼티가 있냐면 각각 이제 spurious local minimum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로컬 미니머들이 이제 글로벌이다. 이제 뭐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리고 SGD가 Stochastic Gradient Descent가 거의 approximate global minima에 이제 converge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그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흔히 이제 뭐 랜드 그 로스 랜드스케이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로스 랜드스케이프 어널리시스 하는 그런 논문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그 프루프 테크닉들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이제 보이고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로 separate loss해서 gradient descent를 돌렸더니 되더라. 예,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게 하이 레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오늘 설명할 때 GRU를 소개했고 GRU에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GRU가 이제 게이링 메커니즘이 쓰여진 되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GRU를 하기 위해서 그 서브 블록으로 MOE가 있고 MOE 대해서 오늘 잘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그 커넥션을 소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오늘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어떻게 이제 GRU하고 MOE하고 커넥션이 있는지 좀 마지막으로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이 GRU의 이제 typical update equation 됩니다. 이게 each time t, 이게 time t 인덱스가 있죠. h of t가 있고 중간에 또 internal h of hat, h tilde하고 ht 이 두 개 스테이트이 있게 됩니다. 스테이트는 각각의 스테이트는 d-dimensional 벡터가 되고요. 여기서 잘 보면 게이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g of t가 있고 r of t가 있습니다. 게이트는 생각하실 수 있듯이 또 d-dimensional 벡터인데 0이나 1입니다. 맞죠? g of t하고 r of t는 0이나 1입니다. 그래서 input x of t나 그 다음에 past state h of t-1에 따라서 변화는 g of t하고 r of t는 0하고 1 밸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으면 ht하고 h tilde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아예 다 오픈을 하는 거죠. 그래서 h tilde 여기에다가 지금 f of 이 텀을 넣고 쭉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r of t가 0하고 1을 가지니까 r of t가 0일 때는 지금 이 첫 번째 두 가지 텀으로 쓸 수가 있고 r of t가 1일 때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텀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익스프레션하고 첫 번째 GR의 업데이트하고 같죠. 이제 R of t가 0하고 1일 때, either 0이나 1일 때 이렇게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잘 보시면 재미나게 이렇게 hierarchical한 MOE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GT를 그러니까 1-GT 텀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HT-1이 들어가서 인풋이 들어가서 지금 1-GT multiply 돼서 sum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텀은 G of T가 multiply 되는데 그 전에 1-RT하고 RT 이 두 가지 게이링으로 이제 돼서 각각의 이쪽이 F of AXT가 되고요. 여기는 지금 사실 원래 아이덴티 비슷하지만 F of AXT가 되고 여기는 F of AXT plus BHT-1이 됩니다. 각각을 보면 다 인풋은 똑같습니다. HT하고 지금 current input이랑 그 다음 past state HT-1이 각각 들어오고요. 대신 이제 두 레벨로 되어 있는 그런 hierarchical한 MOE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타임 t일 때 스냅샷이 되죠.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이렇게 쭉 소개했던 논문의 여러 가지 결과들은 이 타임 스냅샷 t 때 스냅샷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 t가 이제 다이내미컬리 타임 시리즈로 변할 때는 아직 거기까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 부분을 설명하는 논문이 아직은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거의 하나의 빌딩 블록인 이제 GRU의 빌딩 블록인 MOE를 실제로 MOE에 대해서 MOE의 패러미터를 두 개 리그레스하고 그다음에 게이링 패러미터를 어떻게 실제로 프루브업을 하게 러닝할 수 있는 방법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